네, 오늘 우리 이래경 전 민주당 혁신위원장을 하시다가 중간에 물러나셨던 이래경 선생님과 함께 그 이재명 대표가 오늘 발표한 그 정치연합에 관해서 아마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시민이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또는 뭐 이렇게 견인하고 해야만 정치권이 움직일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정치를 지금 그동안에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정치의 롤이랄지 뭐 모든 법안은 다 정치인들이 결정했었는데 오늘 여기 이 자리는 바로 그 정치인들이 뭘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시민의 제안을 드리는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래경 지금 이제 K정치연합 공동대표시니까 그냥 대표님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이래경 대표님께서 저간의 경과 또 무엇을 제안하고 계시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지금 비례제에 대한 선거제 얘기하기 전에 윤석열 정권이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이 상황에서 어쨌든 0.7%로 이겼으니까 헌정질서상에 집권을 했고 잘해주길 바랬어야죠. 그러나 2년이 채 안 된 이 시간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75년도에 대학에서 제명을 당했으니까 49년 일제강점기 39년보다도 더 많은 세월을 어쨌든 저는 한국의 민주화와 산업화와 또 한국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헌신의 노력을 해왔는데 저한테는 거의 지옥적인 상황이고요. 또 한국 현대사를 보면 제가 그 치명적인 재앙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요번이 그게 주제가 아니어서 저기 하는데 윤석열이 들어서면서 우리가 그동안 수십 년 애써서 세워놓은 민주주의 기반이 기둥채 흔들려서 붕괴되고 있고요. 서민들의 삶은 IMF보다 더 힘들다고 하는 파탄지경에 이르렀고 더욱 끔찍한 거는 윤석열이가 전쟁을 자극하고 전쟁을 마치 원하는 세력처럼 그래서 한반도에 내일이라도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한반도가 전원의 속에 빠지게 된 이 모든 책임이 윤석열한테 있기 때문에 이번 총선이 가지고 의미는 절체절명적 상황이죠. 윤석열 조금 더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요? 목불인견, 파렴치한 일군의 정치 검찰들 집단이 에 대한 그 역사적 심판, 법적인 처벌 이것이 이번 총선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죠. 근데 K정치연합을 제가 구상했을 때는 단순히 윤석열에 대한 총선의 심판과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 외에 우리나라 정치 제도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어요. 그게 소위 말하자면 승자 독식. 그 승자 독식을 해서 양당 구도가 고착이 되는 거죠. 이제 지금은 이제 국힘당과 민주당으로 이 양당 구도가 구축이 되면은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너 죽고 나 살자라는 서로 싸움에 자기만의 게임에 빠지면서 나라꼴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게 미국과 한국이거든요. 지난 몇 년을 보세요. 이 승자 독식의 양당 구조를 깨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리고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그런 양당 구조를 깨고 다자가 다원적으로
정책을 놓고 선의 경쟁하는 선순환 쪽 정치 구도를 만드는 절호의 기회다. 이것도 또한 굉장히 중요한 적이죠.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이번 총선 과정에 국민들이 주도하고 국민들이 참여하고 국민이 권력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의 의미를 단순히 윤석열 정권의 심판이라는 걸 넘어서 이 잘못된 한국의 기득권 중심의 양당 중심의 승자 독식의 고착된 구조를 뛰어넘고 시민들이 권력이라는 걸 보여주는 기회로 삼자. 이것이 저희 K정치연합의 기본적인 구성이었고, 그래서 이번 총선의 전략은 반년 전선을 1대1 구도로 만들자. 그래서 뭐라 그럴까, 이 광범한 결집과 합의된 연대를 만들면 우리가 압도적 승리를 한다. 저는 200석을 넘기는 건 쉽지 않다고, 어렵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윤석열을 지지하는 저기가 지금 30%가 무너졌다 이러는데 미국의 모니콜로 보면 20%예요. 그때 이제 70대가 넘은 노인을 빼면 10%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집만 하고 연합만 하면 200석이 아니라 200석 훨씬 뛰어넘는 저희가 가능한데, 문제는 이 기득권 세력, 수구 세력들이 그 사정을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 대해서 쟤네들이 대응하는 거는 우리를 끊임없이 갈라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 냉담하게 되고 투표장에 못 나오게 하는 거. 왜 그러냐면 때려 죽어도 수구 보수 지역을 지지하는 60대를 넘어선, 그리고 일부 지역이 30% 고착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60% 이하로 떨어지면 국힘당이 이겨요. 투표율이 65%가 이기면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이 투표율 문제가. 그러니까 쟤네들은 민주당과 개혁 진보 세력을 끊임없이 갈라치려고 할 거고, 국민들이 정치판 꼴 보기도 싫어하고 정치판에 안 나오게 하는 게 쟤네들의 전략이에요. 그럼 우리의 전략은 뭐 해야 되겠어요? 결집하고 연합하고 투표율을 높이면 우리가 이기는 거잖아요. 그 방식이 뭐겠어요? 병립형이 유리하겠어요? 연동형이 유리하겠어요? 병립형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민주당 혼자 돌파할 수 있다. 민주당 only, 민주당 유아독전, 민주당 자강론이에요. 그런데 민주당 자강론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결집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 쟤네들이 작업했잖아요. 이낙연 치고 나가는 거 보세요. 일부 수박들 치고 나가는 거 보세요. 갈라치고 있잖아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뭡니까, 저기는 안 돼요. 연동형으로 가야지. 응? 내 연동형 반절 갑자기 잊어버렸어. 응? 병립형으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연동형으로 갈 때만이 아까 이렇게 이 승자 독식의 양당 구도, 이거는 자기만들의 게임에서 국민들의 삶에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연동형이 돼서 제3당, 개혁이든 진보든 제3당이 들어서면 정책을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니까 국민들의 삶의 품질이 훨씬 좋아집니다. 이거 전 세계적으로 나와요. 전 세계적으로 인간 개발 지수나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들은 연동형이에요. 비례성이 강화된 다당의 구조, 정책을 갖고 경쟁하는 정치 구조일수록 국민들의 삶이 높아지고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연동형은 우리가 2017년 촛불혁명을 해서 얻어낸 하나의 쟁취물이에요. 그래서 촛불혁명을 해가지고 정치권에서 합의해낸 게 그나마 준연동이잖아요.
이건 촛불이 만들어낸 중요한 성과인데 이 준연동을 포기하고 다시 병립형으로 가는 거는 과거로의 퇴행이에요. 촛불 정신을 부정하는 겁니다. 너무나 상황이 명명백백한데 그런데 왜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창고를 했을까? 그 부분은 저는 이해를 해요. 이재명 대표는 행정가 출신이잖아요. 민주당 내에 뿌리가 없어요. 민주당을 이재명을 정말 따르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열성권합밖에 안 되는 거예요. 160명 중에 나머지는 다 각자 자기 정치적 저기 때문에 뭐 친명이니 반명이니 뭐 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공천권을 앞두고도 그 소란한데 독립형 연동형이 딱 갈라졌잖아요. 응? 딱 갈라졌어. 160명이. 그러니 본인이 독립형으로 결정하면 연동형으로 지지하는 국회의원들과 밖에 있는 개혁진보 세력과 시민사회들이 얼마나 많은 공격을 하겠어요. 거꾸로 이재명 대표가 연동형으로 결정을 했는데 시민사회하고 개혁진보연합이 거기에 옹해서 뭔가 흑행 합의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또 지리멸렬하고 의석수 갖고 그냥 싸우고 국민들이 짜증내고 그래서 또 위성정당으로 가면 그 모든 그 후폭풍을 병립형을 주장했던 거고 수고 언론들이 얼마나 이재명 대표를 공격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고민한 거는 너무나 정당한 거야. 이 엄중한 상황에 이재명의 결정이 총선의 결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이재명이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결정입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이 상황을 걱정하는 사람이 큰 안타까운 감정을 지켜보면서 끊임없이 조언하고 분위기를 만들어 왔는데 뭐 아마 저만 해도 한 열흘 전쯤에 이제는 결단해야 된다. 정치 지도라는 거는 쉬운 길로 가는 게 아니다. 어려운 결단을 해서 역사의 길로 가라. 라고 그리고 이걸 못하면 이재명 리더십에 치명적인 타격이 오고 총선뿐만 아니라 이후의 정치인보에도 대단한 어려움이 온다. 아주 제가 굉장히 강한 어조로 했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원로 선배들도 그러셨고 이재명을 아끼는 많은 분들이 저기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재명의 결단의 과정이 왔는데 천만다행의 결정을 했죠. 근데 그 결정하는 과정이 몇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저기에서 조금 본인이 안심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가 요구하고 개혁진보 정당들이 요구하고 저희 같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현재 준연동계를 간다, 사수한다. 그리고 바라건대 미래에는 비례성을 강화한 그런 정치구도로 가기를 바라는 희망을 담아서 오늘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공이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고 공이 어디로 왔겠어요? 민주당 밖에 시민사회, 개혁과 진보를 얘기하는 정당들한테 온 거죠. 그렇죠? 연동형이라는 건 뭐예요? 정치연합이에요. 선거연합이에요. 이 절체절명의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서 새로운 국면,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하는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또 진보개혁sek들이 자기 의석 하나도 없자고 지지고 볶고 분열하고 싸우고 국민들이 그걸 보면 얼마나 짜증스럽겠어요. 이 모습 보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이 모습 보이면 우리 망조예요. 우리한테 세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진보 개혁을 얘기하는 정당들과 시민사회가 국민들이 박수치는 방식으로 함께 합의하는 거, 그게 방식이 하나 있죠. 두 번째는 제가 얘기하는 K정치연합. K정치연합은
우리가 K 한류로 봤잖아요. K-팝도 봤고 싱어게인도 봤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전문 심사단이 저기 하지만 최종적인 그 우승과 준우승과 순위를 국민 평가단이 점수를 매기고 온라인에도 클릭해서 점수를 매기잖아. 우리 그렇게 하자. 그리고 K정치연합은 비례 후보로 나오고 싶은 사람들은 K정치연합이 만든 운동장에 나와라. 그럼 K정치연합이 만든 룰과 과정과 절차의 판정에 승복해라. K-팝처럼 싱어게인처럼 게임을 해라. 그러면 결국 국민 심판관이 명단을 정하고 승인을 정하면 그걸 국민들한테 내놓는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 투명하잖아요. 누가 봐도 다 투명하잖아요. 공정하잖아요. 그렇죠? 경쾌하잖아요. 우리 시간이 없어요. 축제 같아. 즐거워. 이 네 가지 키워드. 투명하고 공정하고 경쾌하고 축제같이 국민의 손으로 유권자의 손으로 비례 후보를 결정하자. 이게 우리 K정치연합이 제안하는 거고 아마 이 제안이 이재명 대표의 심금을 울렸을 거예요. 그 이제 K정치연합 방식이 K 오디션 방식이. 근데 진보개혁이나 시민사회가 합의를 못해서 찢고 복구해서 국민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거나 혹은 제가 하고자 하는 K정치연합이 역량이 못하고 시간이 없고 혹은 재정이 어려서 못한다. 그럼 마지막 선택지는 이재명 대표가 암시를 했죠. 복선으로 준위성정당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러면 민주당이 지난번처럼 민주당의 자매정당을 밖에서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설령 그렇게 만든다 하더라도 제가 얘기하는 K정치연합적 그 방식, 국민들이 참여하고 그 판정관이 돼서 그 판정당에 의해서 후보들을 결정하고 순위를 결정하는 그 방식은 준위성정당, 자매정당을 만든다 하더라도 여전히 유효한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민주당 지도부도 그렇게 받아주기를 저는 바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우리한테는 세 가지 길이 있는데 그 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뭐 제가 제안하기도 했지만 K정치연합 방식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선수와 심판이 분리된 상태에서 선수들이 와서 플레이를 하는데 개혁, 진보, 시민사회, 민주당이 다 들어오면 100점짜리 게임이잖아요. 이걸 대정치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100점이에요. 저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한민국 정치 이제 살았네. 엄청나게 투표하는 겁니다. 세상 뒤집어질 겁니다. 제가 단언하건데. 근데 혹시나 일부 정당이 아니 난 우리끼리 할래. 그래서 뭐 자기네들이 독자적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다 하더라도 뭐 대부분 70~80%의 플레이어들이 들어오면 그것이 중정치연합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잘했어 하고 박수치고 함께 해줄 겁니다. 민주당과 함께. 저는 이제 마감으로 그래서 그런 대연합이 됐든 중연합이 됐든 혹은 민주당이 세우는 자매정당이 됐든 유권자인 시민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시민 판정단 구성으로 의원 비례를 결정해서 하자. 이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앞에 민주당 앞에 개혁진보정당들한테 시민회의한테 호소하는 하는 것을 오늘 제 멘트를 마감 짓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간결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혹시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예. 네, 마이크. 네,
자리에 와서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한데요. 그래도 저희는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듣기도 하고 또 유튜브도 듣기도 하고 또 이재명 대표님은 믿으니까 최선의 결정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K연합 정치가 잘 되면 너무나 좋은데 비례대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쉽게 예를 들자면 심상정이처럼 그렇게 또 이번에 그 윤 대통령 당선에 큰 공을 세웠잖아요. 심상정이가 그렇기도 하고 또 뭐 이번에 그 용인이 또 뭐 양산가 떠서 엉뚱한 소리 한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왜 내 표가 왜 사표가 되거나 하나? 왜 딴 데에 그렇게 민주당이 뭐 30몇 석을 그렇게 그거 마이너스 되고를 하나? 그거는 그 우리가 민주당으로서 승리를 못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전부 다 오해를 하고 지금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모든 카톡에 보면은 일단은 대표님의 의견을 듣자. 그리고 밀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저도 오늘같이 이렇게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또 많이는 없잖아요. 알기는 알지만.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일단 잘 되면 정말 좋고 만약에 안 되면 이 대표가 또 나중에 희생양으로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명쾌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해가 이제 돼서 이번 총선에 반윤 전선의 최고의 선대본부장은 윤석열과 그 부인 김건희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안심해주죠. 끊임없이 국힘당을 심판하도록 윤석열과 부인 김건희가 끊임없이 불난데 부채질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인 총선의 결과는 저는 낙관을 해요. 근데 여기 이제 뭐 몇 가지 마이너한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시대전환에 누구의 이름이? 조정훈 같은 친구가 또 나타날 거 아니냐. 또 심상정이가 결국 끝까지 버텨서 윤석열을 당선하게 하지 않았느냐 등등. 그건 마이너한 문제죠. 정의당이 그런 거에는 민주당도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구독이 무서 구독이 무서 잘못 담근다. 그건 아주 마이너한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왜 우리가 연동형을 통해서 정치연합, 선거연합을 해야 되냐면 윤석열이를 비춰놓는 그룹이 65%에서 70%잖아요. 그런데 왜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은 35%, 40%에 머무르냐? 그럼 나머지 30%는 어디 갔느냐? 이 부분은 윤석열이 싫어, 분명히. 국힘당도 싫어. 근데 민주당도 싫은 거예요. 비민주. 해보니까 민주당 뭐 하는 거야? 180조 때 아무것도 못해. 촛불까지 해갖고 정권을 줬더니 문재인 5년 동안 도대체 뭐 한 거야? 라는 냉소, 비판, 체념. 이 부분이 정치연합, 선거연합, K오디션, K정치방식업전 국민들이 투표해서 비례대표를 뽑으니까 뭔가 다르네. 그래서 이 윤도 싫지만 민주당에서 냉담하고 고개를 눌렀던 이 부분 25%에서 30%를 다시 발길을 돌리게 하는 거. 이거 민주당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정치연합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선거연합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래서 그 정치연합이 비례만 중요한 게 아니다. 지역도 중요한 거다. 그래서 저는 광역 단위로 시민정치회를 반드시 만들어라. 그 시민정치회를 왜 만드냐? 민주당이 돌파하는 데는 민주당으로 밀어줘라. 근데 민주당이 돌파하기 어려운 부분이 확실히 있잖아요. 부산, 울산, 경상도 지역, 대구, 수도권도 있잖아요. 민주당 갖고 돌파를 안 되면 역발전을 해라.
진보당 후보는 진보당 후보 쪽은 몰아주고, 아니면 시민사회가 후보를 만들면 그 시민사회 후보에 이번에 전 정치연합이 모여서 민주당까지 보면서 그 후보를 밀어줘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경선, 그 경합 지역이 작게는 50석이고 크게는 70석이에요. 여기 척표 가지고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있어서 냉담하는 사람, 투표율이 낮거나 예를 들어서 민주당과 비민주당의 표가 갈라지면 민주당이 위태해요. 그러니까 비례를 민주당이 뭐 5석, 10석을 양보할 값에 이 70석의 경합 지역은 결집을 하면, 선거연합을 하면 다 먹어요. 70석 다 먹습니다. 그럼 210석까지 우리가 압승할 수 있어요. 이거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뭐 초정은이와 조금 난 용인 그 신진보연합의 젊은 그룹은 격려하고 싶어요. 본인들이 때로는 오만할 수도 있고 과잉했을 수도 있는데 그건 다 해결을 봐줘야 돼요. 그 젊은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정책적 비전은 아주 훌륭합니다. 박수 쳐줘야 돼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 잘못한 거는 질책을 하더라도 그래 같이 하자. 끌어안는 게 대인이고 그게 이재명이가 갈 일이지 그거 비판하지 마세요. 그 시시비비로 해서 비판한다 하더라도 그래 같이 가자 하고 끌어당기는 게 이재명다운 민주당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질문하실 분 계시나요? 제가 말을 잘 못했는데. 조금 한 번 더, 예. 그러면은 K연합정치에서 민주당이 불리한 지역이 있잖아요, 그죠? 민주당이 불리한 지역 쉽게 예를 들자면 이제 그 창원 마산 지역 공당 같은 지역이 있어요. 그런 데는 이제 진보당이 앞서는 옛날 노회찬 계실 때 그런 데가 있는 데는 이 민주당이 인기가 없는 데는 그쪽으로 해서 우리가 밀어주면서 그 같이 연합을 해서 이렇게 선거를 이끌어내자 이제 이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민주당 자강론, 민주당 유화 독전으로 가면 표가 갈라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창원이든 울산이든 경상도든 수도권도 상당 부분이 놓치거나 경합 열세로 떨어지면서 위태위태해지죠. 그런데 선거 연합을 한다는 거는 그렇잖아요. 민주당이 이기는 건 확실하게 밀어주고 민주당이 돌파가 안 되는 데는 진보당 준다. 또 정의당 준다. 아니면 12후보 준다. 그럼 결집이 되잖아. 그건 이심전심의 합의예요. 이미 K정치연합에 들어온다는 거는 그거를 전제하는 거예요. 정치연합을, 선거연합을. 그러면 그거는 비례석 몇 석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경합직이 70석을 다 먹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를 처음 이제 그 어떤 당이 여기에서는 유리한가를 모두 다 이제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ARS 조사를 하든지 뭐 전화 조사를 하든지 해서 프로테즈를 내서 거기에서 이제 결정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아주 명확하게 완성을 할 수 있는 이런 대로 해서 우리가 다 연합해서 밀 수 있는 이런 게 되면은 정말 스님 말 맞다나 이번에 정말 박수치는 국민들 다 동원해서 축제 분위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우리나라 아직 수준이 그만한 수준이 되는데 물론 뭐 해보지도 안 하고 한다는 거는 무리지만 일단 그 분위기를 얼마만큼 잡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각계각층 모든 사람들이 이번에 다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뭐 비례는 이제 명확해지셨죠. 그래서 비례 후보들을 그렇게 K 오디션 방식으로 해서 명단과 순위를 결정한다라는 건 명쾌하잖아요. 근데 지역의 부분에서 저하고 관련된 얘기지만 제가 10월달, 11월달에 부산과 울산에 가서 시국 강연을 했어요. 그때 제가 이 제안을 했죠.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건 확실하게 밀어주는데 민주당이 30% 이상 적들 못해서 민주당 갖고 돌파는 안 되는데 민주당 잊어버려라.
진보당을 밀어주는 시민후보 쪽으로 민주당이 역발산해서 밀어줘라. 그러면 부산에서 그때 갔을 때 18석 중에서 확실하게 이기는 데가 뭐 3석, 4석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시민정치회의가 주도해서 시민정치회의가 이번에 민주당 후보야, 이번에 시민후보야, 한 4-5군데만 잡아서 밀어주면 부산에서 3석이 아니라 7, 8, 9석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부산 시민단체 44개 단체 대표들이 한 110명이 왔는데 뒤집어졌어요. 왜 우리가 그 생각을 못했지? 그걸 훅 꺼내가지고 그 뒤에 시민들 연서명에서 7,000명, 8,000명이 지금 서명해서 운동을 하고 있고, 부산의 그 민주당 시당위원장한테 압박을 해서 우리 이렇게 가자고 해서 지금 진행 중이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울산에서 내려와 달라고 울산에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울산은 여건이 더 좋아요. 민주당하고 진보정당하고 연합하면 6석을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얘기가 끝났더니 그 울산에서 이걸 주도한 분이 저한테 격려를, 총선 끝나서 6석 완성했습니다. 보고하겠습니다. 그거잖아요. 정치연합의 매력은, 선거연합의 매력은 그거예요. 수도권의 경합지역을 다 쓴다? 얼마나 통쾌해요. 얼마나 상쾌합니까? 정치연합이 주장하는 게 국민들한테 제안하는 게 그거예요. 단순히 비례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 출발점이 비례라는 거죠. 시민판정단이 순위를 결정하는데 누가 뭐라는 거예요? 저기 질문 있는데요. 네, 오맹구 TV의 맹구입니다. 네, 선생님 저 취지랑 지금 저 주사위는 던져줬잖아요. 지금 저 문제는 어떻게 조직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저 연동 형제냐 뭐 독립 형제냐 지금 그거 갖고도 좀 설왕설래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단톡방이나 이런 데도 보면 지금은 무조건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 지금 어차피 주사위는 던져줬으니까 우리 똘똘 단결해서 이재명 대표님 한번 믿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믿어봅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다들 단톡방에도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런 경우 이제 예를 들면 취지가 좋아도 이 문제는 좀 홍보인 것 같아요. 이게 이번에 그 선생님께서 뉴탐사에 나가서 많이 홍보가 되고 그런 식으로 그 언론을 이용해서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언론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같이 홍보하고 그런 매체랑 연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발견되고 어디고 이걸 빨리 진행을 하고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선거가. 네, 이거를 우리가 K 뭐 미스터 트롯, 싱 어게인 이런 거를 하면서 왜 우리가 정치인 이 배틀을 할 생각을 안 했을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쉬우면서도 쉬운 어떻게 보면은 정책 발산이, 이게 뭐랄까 역발산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 싱어게인, 미스터 트롯,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 뭐 이런 걸로 해서 국민들이 직접 뽑잖아요. 지금 이런 것도 우리가 정치인 정책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뽑자는 주장이잖아요. 왜 이런 거를 국민들이 그걸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어쨌건 양당 구조 체계에서 당하고만 살고 왔잖아요. 네, 지금은 역발상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적극 지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무리를 해서 여의도 정치현장 여의도에 80평짜리 어마무시한 사무실을 냈어요. 저도 이제 이번 총선에 승부를 던져야 되잖아요. 던지면서 시민사회 원로들한테 K정치연합과 함께 해주십시오. 시민회의가 결정하면 K정치연합에 해왔던 모든 것을 시민회의 이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민회의가 본되고 저는 선봉대 역할을 하겠습니다. 시민사회가 K정치연합과 함께 해주고 우리를 후원하고 함께 해주십시오. 원로들한테도 K정치연합에 대해서는 옳다라고 하는 지지 발언 내지는 큰 방향을 좀 제시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고 있고요. 많은 그 미디어 매체나 방송 매체들한테 저희가 이제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얘기했듯이
K정치연합은 이제 선거연합이라고 그러지만 그 철학적인 거는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잖아요. 지난 60, 70년 고도성장기에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와 갈등들이 다 표출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거는 새로움을 담은 대전환의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풀립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 비례 방식을 우리가 K정치연합 방식으로 하자고 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크나큰 문제들, 기후변화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제도 정치 갖고 이게 해결이 되겠어요? 국민 대토론회, 국민의회 통해서 결정하자. 국가보안법 대만 국가보안법 얘기하는데 제도 정치 누가 하나 해결했습니까? 국가보안법 제도 정치가 못하면 그래 시민들이 모여서 결정하자. 시민들이 토론해서 결정하자. 이 모델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 정치연합이 한번 성공하면 우리 사회 그야말로 발상과 전환의 아주 새로운 큰 걸음을 내딛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질문이 아니고 제안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일 마지막 유쾌함, 즐거움, 그것이 매우 중요한 그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 이준석이 그 토론 배틀에서 재미를 봤듯이 젊은 20, 30대들은 그러한 배틀을 좋아합니다. 매일매일 게임을 하다 보니까 또 우리 그 중년 이후 세대들도 싱어게인이니 뭐 이렇게 노래, 경연 이런 거에 TV 프로그램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오디션 방식은 매우 그 히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반드시 우리가 그 고려해야 될 게 사회자를 처음부터 실제로 오디션할 때 사회할 만한 좋은 그 인기 있고 그 신망받는 사람, 예컨대 김재동 같은 사람을 처음부터 섭외하셔가지고 처음부터 같이 막 어나운스하고 하는 걸 막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실행 실무팀에는 20, 30대 실제로 젊은이들이 많이 나서서 그 미디어에 나와서 젊은이들이 주도한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중년 뭐 이상이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매우 이미지라든지 사람들한테 주는 어떤 그 심리적인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유, 좋으니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K정치연합 제안을 작년 10월부터 했어요. 근데 시민사회나 뭐 진보개혁 정당 내부 사정 때문에 제 얘기가 이제 말하자면 메인 테이블에 안 올라가고 저기가 안 돼서 제가 1월 초에도 뭐 1월 1일부터 제가 이제 SNS에도 올리고 했는데 이제야 이제 좀 뭐랄까 모멘텀이라고 그럴까 이제 K정치연합 적용인데 문제는 두 가지 명확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시간적 한계. 그렇죠. 우리가 2월 말 내지 3월 초에는 후보 명단과 순위가 결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만큼 이 오디션 과정을 양질에 멋지게 해놨느냐는 재정의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과 재정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국민들한테 만족하지 못한 수준의 오디션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수십억, 백억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건 저로서는 저희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실적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냐를 저희 고민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박수칠 만한 수준의 방식과 절차는 갖춰야 된다. 뭐 김재동 사회자를 얘기했지만 어쨌든 흔쾌히 재능 기부하겠다고 하는 인기인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번 발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예. 제가 오맹구 TV인데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지금 시간과 문제는 총알이잖아요. 이 모든 걸 하려면은 재정이 필요한데
그런 것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 엊그제 그 뉴탐사에 가서 이렇게 그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그 홍보도 하시고 이래서 좋은 방향을 많이 일으키고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뉴탐사 같은 그 변혁을 바라고 변환을 바라는 그런 신생 미디어랑 연합을 해서 같이 홍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후원 모금도 받고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일사천리 진행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시간적으로 좀 홍보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발기인 저게 이제 여러분들 혹시 발기인 통해서 안 쓰신 분은 꼭 쓰시고 가십시오. 저희가 후원을 받으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기인 등록을 마쳐야 돼요. 근데 이게 시간이 좀 걸려서 아직까지 저희가 공식적으로 후원 녹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앙선거위에서 우리를 발기인 저기를 승인해야 그래 이제 창당 준비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창당 준비로 넘어갈 때는 저희가 모금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 단계에서는 공개적으로 모금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자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이 혁명이고 혁신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힘만으로는 사실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은 그 진보 진영의 이승환 가수 같은 사람,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김재동 이런 사람보다 지금 이승환 같은 가수가 좀 홍보 대사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이 윤석열을 상대로 해서 이 대한민국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면요,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절실하다는 거예요. 이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도. 그래서 그런 꼭 이승환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이렇게 이름이 좀 알려진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나서서 이거를 하나의 어떤 혁신으로 우리가 좀 나서서, 우리가 그런 분들이 좀 나서주면 우리도 일반 사람들 같이 단체라든지 이런 데도 적극적으로 알려가지고 우리가 발벗고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맹구 TV. 예,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짧게 한 말씀씩 좀 제안하시는 걸로 하고, 저는 이런 제안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지금 아직 그 K 정치연합에 대해서 잘 국민들이 모르기도 하고, 한편으로 바로 뭐 창당한다 하면은 거기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이 K 정치연합 시민 추진위원을 모집하는 것을 구글 양식도 하고, 그렇게 이제 들어오는 분들 중에서 발기인은 당연히 이제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 발기인을 함께 모집하는 거죠. 그 과정을 오늘부터 바로 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좀 대대적인 유튜버 기자회견을 비롯해서 기자회견을 준비하는데 한 2, 3일 정도 앞두고 그 후에 하는 걸로 해서 좀 더 준비된 상태로 이 추진위원 모집과 또 앞으로 경로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하는, 그걸 좀 시민적 이벤트로 한번 추진해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야 너무 좋죠. 제발 좀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사실은 제가 이거를 제안하고 추진하면서 산 넘어 산인데 한국이 넘는데 또 시간 제약, 재정 제약, 또 이 마음을 모으는 과정에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열 사람 다 의견이 틀려. 이것도 모아내는다고 하여간 좀 같이 해주시고 힘을 보태주시면 제가 너무 좋죠. 예, 감사합니다. 예. 다들 이제 전도사가 되실 분이니까 사적으로 물어볼 말씀 같기는 합니다만, 이제 너무 세부적인 거 말고요. 이제 K 정치연합의 우리 연대 필요성까지는 다 얘기가 되고 공유가 됐다고 봅니다. 근데 당장 이제 의문이 들면은 비례대표를 시민들이 이제 점수를 매겨서 경연방지로 추천한다, 좋은데 이제 거기에는 응모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비례대표.
각 당에서 여기서 당이라는 것은 오늘 이재명 대표의 발언 중에 주목할 만한 그 어구를 보면은 얘기가 잠깐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를 먼저 하자면 다른 사람은 언론들도 이 말을 잘 귀 열어서 듣지 않았을 거예요. 준위성 정당으로 가는데 길게 얘기했잖아요. 병리편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가는데 그 방법을 국민들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반 정치권에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국회의원 뽑는 방법은 국회에서 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했는데 간단한 말이지만 저는 이래경 선생님의 그 아이디어가 저는 주입이 됐다고 봅니다. 국민들께서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어요. 또 하나는 거기에 민주당도 들어오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잘못 이해가 되면 이 비례대표가 진보권, 개혁권, 시민을 말하는데 그러면서 민주당이 들어왔던 말을 어떻게 하냐면 그 민주개혁 세력 안에서 민주당은 맏형 역할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처음 듣는 사람은 좀 건방진 얘기가 되잖아요. 맏형이라는 말이. 그런데 이건 특별한 용어입니다. 이래경 선생이 그동안 수차 모든 문건에서 했던 민주당을 이 범개혁 세력의 맏형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아까 지역구 얘기까지 하셨으니까 그렇지 않고는 이 200석 이상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민주당 없이 어떻게 그 윤석열을 이겨냅니까? 개헌 저지선을 통과 못하게 하는 게 저는 급선무인데 사람들이 개헌선 돌파하자 그러는데 저는 똑같은 말이지만 반대쪽에서 얘기하자면 국힘이 개헌 저지선을 못하게 해야 돼요. 100석 이하로. 거기에 다 모여야 되는데 그래서 그 두 마디 이재명 오늘 대표의 성명 두 마디 국민들께서 방법을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한다는 말과 민주당은 맏형으로서 이 범민주개혁 진보란 말은 할 수 없이 뺐어요. 그 민주당의 입장에 있어서 이재명 선생님 진보를 꼭 넣었는데 민주 진보 개혁 그리고 시민사회를 넣었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진보라는 말을 뺐지만 범민주개혁 세력의 맏형으로서 민주당 역할을 했다. 이재명 선생님은 아이디어가 그대로 저는 어떻게 지난 주말에 토요일에 일요일까지도 오늘 이 신문 보실래요? 조간인데 어젯밤에 기자들이 쓴 건데 이재명 월요일 아침 선거제 밝기 뜻 그 다음에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측근 권역별 병리평으로 기울여 이게 어젯밤까지의 측근들의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나와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읽기로는 그동안 뭐 이재명 선을 보좌한 것도 없지만 따라다니면서 듣는 바로 이재명 선 아이디어가 이재명한테 그 진심이 들어갔고 그 용어조차 쓰기 시작한다. 그 방법조차. 이제 그래서 제 질문입니다. 이제 이 취지까지는 다 동감이 됐는데 후보들이 비례대표 후보들이 이제 다 오는데 K 정치 연합 당원이 되고 비례대표 후보가 돼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번호가 1번에서 최대 나중에 정당에서 35번 정도까지 내야 되잖아요. 실제로 27, 8명이 당선되더라도 또 후보 있잖아요. 나중에 누가 6호가 생기면 35. 그 중에 이제 민주당이 몇 번을 할 것인가 그건 앞으로 타협의 문제지만 저는 그 자격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내가 진보당 멤버다 현재 그 진보당에 나가려다 K 정치연합에서 안 붙어서는 안 되겠는데 할 때 그 당적으로 이 K 정치연합에 당적으로 와야 되는지 저 그래야 된다고 보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당적을 해서 K 정치연합 후보로서 국회에 들어갔는데 다시 자기 당으로 돌아갈 때 자격이 유효가 되나요? 탈당을 하는 겁니까? 출당을 시키는 겁니까?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정치 제도를 잘 몰라서 우리 임 교수님이 걱정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정답을 던져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K정치연합은 정당인데 플랫폼 정당이에요. 운동장 정당입니다. 그 선수 정당이 아니고요. 그런데 K정치 정당을 만드는 창당 자금은 이중 멤버십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민주당 당원도 들어올 수 있고 다 들어올 수 있는데 여기 뛰겠다고 하는 선수 후보는 기존 정당을 탈당하고 K정치연합 소속이어야만 됩니다.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2단계 심사 과정을 거칠 때인데 첫 번째는 전문 심사단 한번 대충 한 12명 정도로 구성이 될 거라고 보는데 참여하는 정당이 우리 정당을 대표하는 심사위원을 하나씩 파견하는 거예요. 뭐 서너 사람이 들어오겠죠. 시민사회에서 시민단체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검증된 인물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오고 우리 임상호 교수님처럼 대학의 교수나 전문 영역에서 검증된 정보 역량 이렇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해서 전문 심사단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선권을 30명이라고 그러면 90명까지를 3배수로 압축해서 시민평가단한테 던지는 거죠. 그 시민평가단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무작위 선출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로또처럼 무작위로 선출해서 저희가 뭐 재정이 많아서 뭐 많을수록 좋은데 저희는 지금 재정이 어려워서 뭐 200명 내외가 될 거라고 보는데 그분들을 한 군데에 모여서 합숙을 2박 3일 정도를 합숙을 시켜서 전체적인 상황을 공유하고 판단 기준을 저기 하는 거죠. 인지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90명 압축된 사람들이 와서 배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례대표가 되면 이 영역에서 내가 이런 영역을 하겠다. 근데 아마 대부분 영역별로 분류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5개 영역 내지는 10개 영역으로 전문 영역으로 후보들이 3배수로 압축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이제 일반 시민단들이 점수를 매겨서 점수에서 평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돼서 이제 저희는 희망할 때 20명 훨씬 넘을 거다. 비례대표를 담는 사람이. 그래서 22명에서 30명 가까이 나올 거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는데 그럼 이미 교섭단체가 되는 거죠. 그 숫자로. 그때 총선이 끝났을 땐 합의가 필요합니다. 원래는 민주당 선수로 온 사람은 민주당으로 돌아가고 진보당에서 온 사람은 진보당으로 돌아가고 뭐 신진보연합으로 돌아가고 다 돌아가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게 정치 선거연합의 정신이니까. 근데 또 한편에서는 별도의 교섭단체가 있다? 아까 이제 승자독식 양당 구조가 아닌 제3의 교섭단체가 있다. 이거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그 당선된 비례 후보들이 그러지 말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교섭단체 역할을 해보자. 그것도 하나의 옵션이에요.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그건 열려 있습니다. 총선이 끝난 다음에 각각 자기 소속 정당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고 우리가 그러니까 K정치연합을 해체하는 거죠. 해체해서 돌아가는 수도 있고 아니면 K정치연합이라는 이름으로 교섭단체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열려있는 가능성들입니다. 네, 마지막 너무 어지럽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혹시 생각하고 계셨겠지만 2박 3일 합숙한다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피곤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당, 민주당이고 국힘당이고 이재명 대표도 면접 갔다 왔잖아요. 저기 당 심사위원들 앞에서 7분인가 했어요. 그랬더니 기자들이 하는 말이 뭐 할 말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말이 워낙 후보자 많아서 많이 하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7분 한다면 국민의 생각에 굉장히 미흡하다고 보는 거죠. 면접을 하는데 하물며 이 K-팝 국민 배틀이라고 하던데는 배틀까지는 못하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소견 발표하고 점수 매기는 200명이 점수 매기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0분에서는 안 되겠지만 10분을 한다고 해도 90명은 900분에서 15시간입니다. 2박 3일에서 하루에 8시간씩 금집중을 해서 점수 매기는데 이틀을 꼬박 해야 되고요. 10분 같은 도저히 전 안 된다고 보고 15분을 해서 곱하면 18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지럽혀 죄송한데 이걸 반드시 사전에 염두에 두고 팔을 짜야 돼요. 임 교수님,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쪽이 전문기관들이 많아요. 우리 상당한 경험이기 때문에 그 전문기관한테 넘길 수밖에 없는데 물론 앞에서 얘기하는 건 7분, 10분이지만 우리가 그 어플리케이션 할 때 상당히 많은 자료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받기 때문에 그 사전에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 나와서는 5분, 10분 얘기할 값에 제출된 자료가 판단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 같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가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동생이 이제 최근에 이제 동생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저희들이 이제 그 안철수 당 할 때 이제 그것을 한번 했는데 정치에서 정치 영역에서 거기에 수기 과정에 패널로 참가한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돈을 지급한다든지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재능기부 형태로 참여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금전이 오고 가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에 어떻게 저촉이 되는지 거기서 신중히 고려해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당이 이제 많이 한 30에서 얻을 때 이제 그때는 이제 그 당원들 대상이기 때문에 조금 그건 별개의 문제인데 그 정치연합에서 그것을 해 나갈 때는 그 부분을 상당히 신중히 고려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뭐 전문가가 아닌데, 하여간 그 부분은 오디션 전체 진행은 또 저희가 기획하고 저기 하지만 그 영역은 전문 집단한테 넘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만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 저희가 이미 한 3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디어 매체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중계해주기로 합의를 했고요. 가능하다면 이 공중 매체 중 하나도 가능하다면 저희가 교섭해보려고 합니다. 예, 기록하는 시민입니다. 저는 제안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이렇게 긴급하게 번개 모임을 가져서 면면을 아는 충분히 아시는 분들끼리 이렇게 모였는데 이게 우리들만의 자리가 아니고 지금 현재 유튜브 채널 4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불특정 시청자들은 누가 얘기를 하는지 하다못해 이대경 선생님이 누군지 모르는 분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발언할 때는 자기소개를 간단히 하시고 그래서 짧게 의견을 이제 서로 개진하는 그런 소통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추가로 말씀하실 내용이 없으면 일단 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학벌도 당연히 짧을 수밖에 없죠. 늙음하게 이제 서울에 와서 많은 인생 경험을 하고 하는데요. 박정희 말기 때 그때 야당 여기 서서 얘기. 이쪽으로? 예. 이래경이나 감독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쪽으로 보고. 예. 이주형이고요. 하여튼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이제 농민운동을 하고 그 후로 한겨레 신문이 나와서 그 신문을 19년 배달하고 그렇게 살아오면서 정치판은 제가 항상 전체를 봤어요. 그래서 어떤 당에도 당적을 하지 않고 입당을 안 하고도 열심히 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했고 노무현 나왔을 때는 노사모에 가입해가지고 당에 가입한 게 아니고 노사모에 가입해서 하여튼 강원도로 심지어 뭐 무주로 대구로 막 사방을 다녔어요. 그렇게 사방 다니면서 그 이제 다니는 그런 얘기들을 또 지라시로 만들어 가지고 한겨레 독자들한테 알리고 이랬거든요. 그 이제 그때 또 동전 모으기도 했잖아요. 동전 모으기를 하고 이랬는데 제가 15만 원을 그때 이제 후원금을 만들어 내는데 선관위에서 그거를 이제 알았죠. 지라시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알아가지고 선관위에서 또 부르더라고. 그래 부르는 데 가서 선관위에서 조사를 받는데 도저히 선관위 법도 난 모르고 나 이런 식으로 조사 못 받겠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왔는데 검찰에서 이제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검찰에 넘겼으니까 뭐 그렇게 알고 나중에 통보가 와서 검찰에 갔습니다. 갔더니 검사가 하는 얘기가 노무현 당선됐으니까 소음 푸셨네요. 돌아가세요 이랬더라고. 예? 그런데 그때 노무현한테 제가 노사모에 빠진 거나 오늘 이내경 선생님이 하는 K 정치연합 이게 전체를 보면은 그렇게 내 길이 보여요. 예. 그러면은 어떤 뭐 정당에 들어갈 필요도 없이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과거에 김대중 그 당에 있던 우리 고향 사람 한 분이 현역 정치 그 국회의원도 했는데 이분이 안철수한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알아요. 왜 안철수한테 갔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가고 싶은 게 아니고 천 누구지요 왜? 그 법무부 장관도 한 사람 있지.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자기 선배인데 가자고 그래서 따라갔다고 저한테 그런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정치인으로서는 지도가 있어야 되죠. 예, 저는 그 얘기를 하고 하여튼 이내경 선생님 만난 게 진짜 지도 있고 최고의 지성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합니다. 확실하게 이 K정치연합은 혁명입니다. 혁명을 우리는 만들어 갑니다.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이고 이재훈 선생님 대단히 고맙고요. 저는 대한민국 쪽에는 지성은 아니고요. 그 반평생 약간 열심히 고민하면서 살아온 일반 시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제안과 토론이 있었으니까 이 방송을 유튜브 방송을 마치고 따로 좀 식사하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발기인 동의서 꼭 써주십시오. 이거 제안을 했잖아요. 발기인 동의서. 이거 뒤에 있습니다. 안 쓰신 분들은 써주시고요.